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종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배수종무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또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수종무 상담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정보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예,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부산에서 전화했습니다. 부산이요? 부산 분들이 저희 TV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가지고 계신 종목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현대차를 갖다가 며칠 전에 샀거든요. 예. 며칠 전에 4월 6일 날 사가지고 예. 26만 8천 원에 샀는데, 예. 앞전에 내가 왜 센티브를 아침에 자주 보거든요. 다른 방송보다는. 고맙습니다. 방송에 자주 보는데 아침에 8시나 되면 요즘은 8시 50분, 반에 하지만 청송 촌놈 신청한 프로그램 있잖아, 않습니까? 예, 예. 그분 그걸 보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가 집에서 그만 텔레비 보고 지금 주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앞전에도 내가 삼성 카드를 예. 산지 한 20일 됐는데 사고 나서 대폭락을 해삐가지고 네. 그래 그것도 지금 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청선 촌농 그분께서 추천해주는 현대차를 갖다 무조건 공개허라 사서 예. 그래서 현대차를 그날 또 샀는데 사자마자 두 개 다 사자마자 지금 그러셨어요? 대폭락 약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분들 자른다고 이 텔레비전 그걸 샀어. 그래서 네. 나도 심장이 상해가지고 내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네. 우선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요. 삼성카드 좀 많이 빠졌나요? 삼성카드도 43,050원에 43,050원 들어오셨어요? 예, 그걸 네. 갖다가 산지 한 20일 가까이 되는데 예. 근데 지금 계속 빠져삐고 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현대차를 또 한번 사봤더만 그분 네. 말 듣고 그래 또 현대차 또 본 게 또 내 사는 날에 본 게 뒤날 본 게 꼭지더라고. 네, 시청자님 근데 삼성카드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삼성카드 40% 사고 나머지 돈 가지고 현대차를 다 샀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그래, 현대차는 100% 비중이 60%신가요? 예, 현대차가 60%고 삼성카드가 그때 40% 정도 사고 그래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건강 좀 챙기시고요. 저희가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자로 풀어드리고요. 우선은 예. 현대차 저희가 정태근 전문가께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현대차 풀어주시죠. 네. 일단 추천한 사람 보고 좀 풀어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추천한 사람 어떻게 추천을 이렇게 꼭지에 추천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참 도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현대차 기업 내용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일단은 먼저 실적만 좀 간단하게 보고 차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 때 2조 1천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때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갔는데, 일단은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요. 일봉 차트 보시 마시고, 자, 지금 이제 차트에 제가 추천을 그어놨는데, 요게 지금 25만원 돌파를 했죠. 25만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지켜주려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동고점 돌파하고 난 뒤에 지켜주는 흐름만 나오면 추가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신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은, 25만원, 주봉 차트 보시면서 25만원 지켜주면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주봉 차트 보시면서 25만원 못 지켜주면은,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보다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니까 손절 라인 25만 원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속보 전해드리겠는데요. 중국 1분기 GDP가 8.1%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중국 1분기 GDP가 8.1%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8.4%보다 하회하는 것이 전해드립니다. 다음 문자 전해드리겠습니다.
0309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삼성중공업,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의진 팀장님? 네. 일단 오늘 흐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흐름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문제긴 하지만은 뭐 시장 대비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당히 좀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같은 시간대 어제보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0원 손절가 좀 정해드리겠고요. 34,000원 손절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한 42,000원까지 좀 설정해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외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2,100포인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2,100포인트 이상을 가면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겠죠. 5만 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이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지금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재 구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목표가보다는 바닥권에서 얼마나 지금 지지가 좀 잘 되는가이기 때문에 34,000원의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면 되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841번님이 삼성카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2,200원, 비중은 15%시고 아까 부산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삼성카드 또 문의하셨죠. 매수가가 43,050원, 또 비중은 아까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면서 짧게 짧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좀 많이 주시고요. 많이 주시면은 오늘 되도록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 기업 내용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얘들이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이제 외국인들 주춤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기관들이 좀 받쳐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지 여부 먼저 한번 체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자, 지금 그 차트 사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자, 볼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딥니까? 38,500원, 700원, 뭐 500원 정도로 할게요. 38,500원 정도죠.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주더라도 이 38,500원이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실 부분은,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요. 요거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팔자리 주는 겁니다. 팔자리.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주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줄 때 이평선 근처까지 오면 팔자리 주는 거고요. 다시 빠졌다가 오르게 되면은 팔자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종목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 종목 그렇죠.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짝 반등을 주니까 팔자리 주는 거죠. 추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리고 37,000원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반등을 주죠. 그렇다면은 요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평선, 요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팔자리 준다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 그리고 다음 주 월요 쪽 보시고요. 38,500원 이상 가격을 회복을 하면서 위쪽으로 반등을 못 준다면은 요 종목을 일단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지켰었던 가격짜리 38,500원이 반등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N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월요일 쪽에서 5일선 회복하면서 38,500원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계를 재매수 전략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여기 전북 전주입니다. 아, 전북 전주예요? 예, 전주는 또 비빔밥이 유명한 거 맞나요? 예, 예, 비빔밥이 참 맛있던데요.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비중 또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고요. 예, 아가방 컴퍼니고 예, 조금 고가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16,300원인데요. 16,300원이요. 예, 40% 비중입니다. 40% 갖고 계세요. 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오늘 최고점이 15,000원 찍고 지금 상을 못 가고 있는데 예. 지금도 아직
원가가 안 돼서 손절을 해야 될지 상을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손절이나 또 단기적인 목표가 또 상한가 갈 수 예, 있을지가 궁금하신 예.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좀 사시거나 뭐 구매하신 뭐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게 좀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그 뒤로 빠져가지고 예. 마이너스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이 거의 다 왔는데 예. 아직도 마이너스기는 하거든요.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홍희진 팀장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좀 매매하실 때는 지금 날짜, 그러니까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선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선방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선론으로서 일단은 지금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대선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연말쯤에 예정이 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여름이나 지금 초가을 정도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현재로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요. 고점 대비 지금 음봉이 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상한가를 빨리 안착한다면 오히려 좀 속이 편하겠지만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일단은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본전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16,300원이라는 내가 매수하신 가격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재 힘에 주가의 힘을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지금 보시면은 14,600원이 돌파가 되면서 갭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든 이평선이 돌파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이평선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 이평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예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14,550원이라는 지금 지지선을 1차적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가 잘 되면서 오후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가는 좀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14,400원 이탈신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가 14,400원만 잡고 좀 대응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상한가가 오후장에 안착이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홀딩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지금 14,400원 이탈시는 매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홀딩 전략으로서 좀 대응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실을 보셨더라도 그 자금 가지고서 나중에 타이밍을 잘 노려서 한번 지금 성공을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손실을 너무 아까워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의 힘의 논리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장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838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고 매수가는 128만 3천 원, 비중은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0% 갖고 계신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일 날 130만 원대가 깨지고서는 오늘도 0.4%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업황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67만 2천 원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지만은 한 번도 지금 이제 21선을 갭으로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일선 위에서는 5일선 위에서는 한 번씩 갭으로 한 번씩 빠지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여기 보시면 날짜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 13일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5일선 위에서 갭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작년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선을 갭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도 외국인들이 조금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런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과 같이 61선 위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8만 3천 원. 일단은 그 가격적인 여유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여유가 있는 것 좀 같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120만 원 전후에서 조금은 지켜주는 흐름. 올해 1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같이 61선 위쪽에서 일단 지켜주는 흐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이루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맞죠.
같지만은 섣불리 매도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120만 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할게요. 120만 원 정도 가격을 지켜준 전제하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96번님이 보내주셨고, 네,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 좀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 코스닥 시장 2% 급등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지금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인 만큼 일단은 현재 뭐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라면 그때 잡을지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일단은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웨이퍼, 그러니까 지금 LED 기판이 되겠죠.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업체고, 그 다음에 지금 터치 스크린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좀 경신하기 위해서는 13,000원에 대한 안착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월 달에 14,5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지지선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원 구간까지 좀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나오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기업의 뭐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요 11,400원 이하권, 지금 현재 국면에서도 일단은 뭐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비중 자체를 오늘 많이 씻지 마시고 일단 1차, 2차까지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셨다가 추가적인 바닥 따지기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경우에 다시 한번 사신다라는 지금 전략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는 11,400원 이하권, 그 다음 2차적인 매수는 추가적으로 11,000원 이탈될 경우에 좀 매수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거래대금은 소폭이나마 좀 증가하고 있고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매수를 하셨으면은 목표가는 전고점 14,000원까지 설정하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기 이상의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구간에서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볼 텐데 좀 문자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207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차바이오엔, 매수가는 좀 고가에 사셨네요. 13,900원. 비중이 좀 걱정인데 100%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엄청 물려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차바이오엔 오늘 좀 1.5%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물리면 저도 답이 없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든 전문가든 그 답이 없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그만 그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메디포스터가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RNL 바이오도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이제 나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카티스템이라는 물 연골 치료제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거기다 줄기세포 관련된 어떤 얘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US 케어라든지 그리고 노인복지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메디포스트 말씀드렸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져요. 93,500원 정도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쌍바닥을, 어쨌든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RNL 바이오 볼게요. 자, RNL 바이오. 요 정도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죠. 일단은 그 반등 시도를 그 이전에 3월 초쯤에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그 반등 시도가 무산했는데 다시 한번 전저점 4,1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게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지금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리고 RNL 바이오도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요런 흐름이 바이오주 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조금은 염두에 두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 차트를 좀 보여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종목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전에 꼬리를 잡았던 부분대가 9,300원인가요? 9,300원 정도 가격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9,300원대 가격대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지금 현재 막 그 11,000원까지 15,000원까지 반등을 준다 해서 반등시 매도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줄기세포 같은 경우, BT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디포스트 그리고 RNA 바이오가 바닥을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대선 다가오게 되면은 물론 바이오 쪽 아마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 거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 종목은 일단은 그 반등을 주려면 이런 흐름 나와야 돼요. 앞전이 나왔는데 여기 21선 저항이 됐다가 저게 쌍바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반등을 주죠. 그리고 21선 돌파할 때 짱대 양봉이 나오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 요거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이 앞전과 같이 조금 9,300원이죠. 9,350원에서 이렇게 쌍바닥 다지면서 강하게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추세를 단기적으로 한번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좀 전에 제가 삼성카드 그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 때 주가가 한 번씩 튀어나오면은 저항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차바이온과 같이 21선이 아닌지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온지 그거 나올 때 따라가셔도 안 늦으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차바이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은 어쨌든 지금 파는 게 무혐의할 것 같아요. 무혐의할 것 같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고 메디포스트 RL 바이오가 반등을 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셨다가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주 뒤나 한 3주 뒤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문자 다 소개 못해드린 문자는 월요일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406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는 54,000원. 궁금하신 점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1.1% 상승하고 있지만 49,850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항공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가와 환율이죠. 근데 유가가 지금 경기가 개선되면 유가가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한 자원인 자원 안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유가 하락을 지금 기대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한 변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돼서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 항공주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12월 달 나왔던 이러한 상승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환율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대한항공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워낙 그 환율의 방향성, 워낙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워낙 강세 쪽으로 가야만 대한항공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워낙 강세로 가면은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외화 부채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폭 감소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수요 부분에서도 워낙 강세 부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객들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4,000원의 비중 70% 굉장히 좀 많으신데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주가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48,000원이죠. 48,000원이 종가상에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5만 5천 원까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1차적인 목표가가 돌파된다면은 아무래도 6만 5천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 2차적인 목표가는 6만 5천 원인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상당히 5만 5천 원까지 도달시에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고 기관 매수가 좀 강하다면은 6만 원 이상까지의 목표가를 충분히 설정하셔도 될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특성상 어느 부분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환율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48,000원의 손절가만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7시 3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사일은 발사한 지 수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도 로켓은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전보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따른 대책과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3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새누리당의 김근태, 이재균,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후보 당선자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민주통합당 우재창 후보 등 낙선자 3명의 선거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유권자나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건네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55만 3,752대로 인구 2.74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등록 대수는 전분기보다 11만 6천 대 늘어나 증가율이 0.6%에 그쳤지만 지난해 연간 증가율 2.8%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국토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가격 인하와 새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는 FTA 발효, 계절적인 요인, 신모델 출시 등으로 증가세에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달 15일 전후에 하루 평균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FTA 발효 이후 국산차 신규 등록은 11%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54%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리투자증권 SNC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